저렇게 로켓전, 미사일로도 무차별 공격을 하고 밑으로는 게릴라전, 민간인도 생포하고 혹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경계선을 뚫고 일부 하마스 무장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이런 로켓전과 게릴라전이 남의 일이 아닌 게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군은 이 하마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게 문제입니다. 이제와 추악한 괴뢰 역적들을 시도 없이 죽탄쳐버리고 반미래 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안아오려는 백두산 흉룡강군의 기상을 과시하는 전선 최정예 포병무력의 화력 타격. 적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소나무도한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 흉룡무력은 이미 선포한 대로 강력한 핵선제 타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서북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 국방 안보라는 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걸 텐데 김인석 전 대변인님, 이번에 기습적으로 발사한 하마스 로켓, 근데 북한 장사정포는 훨씬 더 위협적이고 더 강력하고 정확하다. 이게 우리한테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사하는 바가 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울 수도권 북방에 북한군 장사정포 170mm 이 장사정포 240mm 방사포가 300수십 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되게 동굴 진지 속에 있죠. 이따가 이제 필요할 때 나와가지고 쏘는데 저희들은 그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한 번에 맥시멈 일회성 쏠 때 약 300문쯤 쏘겠죠. 300발이 날아올 겁니다. 최대 300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1시간씩은 못 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쏘면은 우리가 바로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KT점이라고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을 쏘면은 정확도가 1.4m밖에 안 됩니다. 동굴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 탄두가 열압력탄이라고 있는데 그게 터지면 동굴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무차별 당하지 않고 초반은 어차피 맞을 수밖에 없지만 초반에는 장사정포에 좀 어쩔 수 맞을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다음부터 우리가 즉각 대응해가지고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고 상당히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의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왜냐하면 대변인 잠시만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조금 덜 체계적이어서 이제 가자지구 앞에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에 쐈다면 만약에 북한 장사정포가 우리 주요 시설 대통령실이나 정부 서울청사를 딱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쏜다면 이건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쏘려면은 준비를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보전을 해야 되는데요. 북한군이 저 정도 하려면 이미 포가 나와 있어야 되고 탄약을 이미 배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북한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쏠 확률이 매우 높고 쏠 것 같다 이러면 저희들이 먼저 타격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이 수도권에는 우리 2천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희생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기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게 북한이 최근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장사정포의 위용들, 뭐 트랙터 버전도 있고 탱크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김인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나타나 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우리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전황에는 크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김민석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북한의 김정은이 만약에 이번 하마스의 전술을 쓴다면 첫 번째가 저 말했던 장사정포 로켓, 두 번째가 게릴라전인데 이번에도 지금 그 하마스가
전동 패러글라이드를 동원해서 이제 일부 군인들이 좀 넘어왔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북한도 무인기 활용해서 생화학 테러도 할 수 있고 요인 암살, 민간인 납치 이런 하마스 기습 공격과 좀 비슷한 행태들을 보일 수 있는 걸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장사정포로 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20만 명에 해당하는 특수부대를 바다로 그리고 육지로 그리고 하늘로 동시에 내려보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무인기로 하는 것은 한계는 있겠지만 그것도 막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다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물센터 없이 보고 있어서 해상에서 격파하도록 그 아파치 헬기 같은 걸 지금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N2기는 공중에서는 보입니다. 우리 그 AWACS에서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파괴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꼭꼭 씹어서 하고 싶어서 제 화면을 좀 네.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AN2기 북한이 한 300개 정도 갖고 있는 적어도 침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저게 골프장 이런 데 내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골프장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 내리면 빨리 이제 뭐 이 지역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패러글라이더 저거 가지고는 전황을 전체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인기나 잠수함 침투는 아주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 우리 항구의 발목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 해군에서 굉장히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의 전면전을 보고 우리가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 위협적인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사점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보면서 느낀 건 천하의 모사드든 혹은 천하의 아이언돔이든 정보 당국이 그 하마스의 동향을 쉽게 미리 파악하지 못했으면 미국 CIA도 속수무책인 것 같은데 우리 국정원은 그럴 만한 능력이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모사드와 CIA가 사실 사전 공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예. 미국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에 평화가 그러게요.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움직임을 전혀 포착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미리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이 정보 사찰권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국내 정보 사찰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 없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 대한 정보라는 게 국내 간첩들이나 국내 어떤 동향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알아야지만이 북한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정보라는 게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국내 간첩단을 잡으면 그 간첩단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면 예. 이 대북 정보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차단시켜 버렸어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와 그다음에 국내 침투에 있는 여러 가지 친북 세력의 정보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를 단지 국내 정치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다 막아버렸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휴민트, 시긴트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정찰 자산을 이용한 정보와 인적인 정보, 휴민트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약화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북한의 휴민트들이 많아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미국 CIA가 주로 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북한 정보 이 포착을 만들 정도로 문재인 정부 때 그만큼 우리 국내 정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우리가 비교우했었던 게 바로 휴민트 정보인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걸 보지 않습니까? 저렇게 세계 막강의 이스라엘과 CIA가 뚫린다면 대한민국 국정원 충분히 뚫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보는 누구한테 기대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예. 정말 안보라는 거 저걸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저보다 충분히 더 막강한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는 답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뭐 군사 전문가이신 김민석 전 대변인과 혹은 이현정 의원께서 국정원이 지금 국내 정치에 휘둘려서 뭔가 재구실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모두 뭔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다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된 기능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쨌든 국정원은 본질적인 역할이 정보기관이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방첩 역량을 갖춰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는 면에서 지난 정부 때 남북 화해 정책에 따라서 국정원이 남북 대화의 창구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는 여러 가지 국정원의 기능 강화나 대북 정보 역량 강화를 오히려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모색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같은 것과 대북 정보 역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에 물론 이제 북한의 간첩이라든지 이런 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꼭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예. 경찰의 그 대공수사 역량이나 이런 걸로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나 이런 게 과거에 부정적 유산으로 국내 정치에 작용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던 거고, 대북 정보 역량 그 자체를 순수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예. 과학도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휴민트가 와해됐거나 약화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죠. 예. 그런 걸 어떻게 복원할 건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현대전은 뭐 정보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남북이 군사적 대결이 계속 긴장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예. 정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도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핵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발치하기로 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We'll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help their citizens need and they can continue to defend themselves. 미국도 이스라엘을 뒤에 서서 이제 이번 전쟁을 돕기로 했는데, 제럴드 포드함이라는 세계 최대 핵 항모 전단을 전투기 70대 넘게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 핵 항모 전단을 지금 급파하기로 했다. 동지중해로 이동하기로 명령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F-35, 미국이 자랑하는 F-15, F-16 편대를 증강 조치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도 있었는데, 김민석 대변인님, 미국이 돕기로 했다라고 하면 전황이 좀 다시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이 당연히 들어올 테고, 그럼 중동전 전체가 커지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거기까지 확전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전 세계가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생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미 그 우크라이나하고 남중국해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전강 배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은 이미 이제 그 중동으로 가고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 안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시사점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장서정포 대응도 대응이지만 지금 우리 우방국 군사대국인 미국의 시선이 분산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도 그렇고 저 중동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반도에 위기일 수 있다는 시사점까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지금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우리 군 당국, 우리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지까지 좀 시사점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